예.
10분 남았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투명이에요. 항상. 색깔 없음. 그렇죠. 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은 색깔을 그대로 검정색을 쓰시고요. 안에 있는 색깔 여기만 투명하면 돼요. 그다음에 얘도 이 선은 검정색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투명이라고 하는 건 이게 투명이지. 항상 여기는 항상 투명이고 제곱 A 제곱 B 제곱 요거 위에 거 여기다 쓰지 말고 눌러보세요. 또 눌러보시죠. 참자 위참자. 그렇지. 어떻게 적었지? 여기?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갔을까 뭐가? 이게 분수식이 들어가는 게 뭐야?
가까이.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요? 노트. 이거 어딨어요? 노트야? 여기 있네. 아니 근데 이걸로 안 돼? 응, 거기 밑에 A. 아니 이게 A인데 A. 이거 없어. 그건 안 써도 돼. 없으니까. 아, A의 몇 제곱 그릴 때 쓰는 거지. 그러니까 네. 나는 이것만 별도로 시켜 있는 줄 알았어. 어디가 가장 어려운 건지 시간이 걸리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수식이 어려운 건지 도형 그리는 게 어려운 건지 차트가 어려운 건지 표가 어려운 건지 본인 스스로가 잘 한번 그래서 잘 안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하세요. 예. 그때는 여기다 두고 들어가시면 얘가 걸리니까 여기 밖에 거기서 다시 그거 뭐 선택해 뭐 선택해 여기서부터 이거는 싫어 보여. 오케이. 여러분들 문제지를 미리 드릴까요? 그러면 다음 주에 오실 때 좀 보고 오실래요? 근데 두고 오시면 안 돼요. 문제가 5세트가 나갈 거예요. 5세트가. 제가 드리는 순서대로 보관을 하세요. 주장식입니다. 주장식이요. 네. 주장식. 왜 이래? 개꿀.
남는 거 있는지 잘 확인해 보세요. 누가? 네, 근데 컨트롤 시프트 그래. 나는 이거 독해 확실히 못하고 너를 알려주는 게 어이가 없다. 나중에 생각하고 그렇게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큰 옆에 여기 바로 하는 거 붙어가니까 큰 줄. 여기 살거나 놓치라고? 칠월 달에 문제가 유형이 바뀌어요. 나 진짜 이거 할 거야. 왜 안 하고 왜 하는 거야? 그게 낫지 않아? 좀 볼래? 내가 무슨 소리를 보다고 너를 알려주는 활동이 온다 갑자기. 이거 왜 우리 거야? 선생님 이거 우리 거예요? 어떻게? 이거 우리 거예요? 네. 아 너무 내 두 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두 개씩. 내 팬데서 보시면 되지. 두 개씩. 티 있잖아. 두 개. 선생님 티 줬어요 우리. 선생님 우리 티 줬다고요. 어? 티 줬다고. 선생님 A B C D 봐봐요. 응? 비용이 두 번 나갈 거예요. 아 A B C 아니 근데 비용이라고 B가 두 개라고? C도 두 개야. 내 비용이 봐봐.
A, D 이렇게 나가는 C, D C, C, D, A, D 이렇게 나갈 거예요. C, C, D, A, D. 처음에 칼라 문제지가 하나 나갔죠? 뭐 보실래요? 순서대로 놔야 돼요? 응? C 컬러. 처음에 칼라지가 나갔어요. 칼라지 C형. 예. 처음에 칼라지 C형이 나왔고 그 다음에 C형인데 그 C형 내용은 뭐냐면 부동산 얘기예요. 2014년 추천 부동산. 처음에 칼라지 C형 그 다음에 다시 C형 그다음에 두 번째 C형은 부동산 얘기고요. 그 다음에 D형 어떤 분이에요? D형 소득신고 연말정산 소득신고 연말소득 소득신고 예. 그 다음에 A형 백화점 서울 선물 현황 A형 그 다음에 마지막에 D형 D형은 한마음 유통 칼라 문제지가 7월달 시험이 이번에 바뀌어요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드렸던 칼라 문제지가 그 유명 관광지 숙박시설 그건 거예요? 예, 제가 빨간 거로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예,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인터넷 글로리아? 어디다 넣어놨대? 엑셀 문제 분석해 놓은 게 어디 갔지? 찾았네. 관한도 문제 들어있구나.
예,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깔이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작년도 1월달 시험 봤던 것까지 이번에 58회 시험을 봤어요. 근데 58회 시험 중에서 어떤 함수가 가장 많이 나왔는가를 쭉 비교 분석했더니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함수가 7개 내지 8개가 나와요. 예외적으로 9번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9개가 시험에 9개인가 함수가 8개. 어떨 땐 6개가 함수가 나왔고요. 어떨 땐 9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함수는 8개 내지 7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던 함수가 뭐냐면은요. 뭘 것 같아요? VLOOKUP 함수예요. 58회 시험 중에서 58회 나왔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어요. VLOOKUP 함수가. 그 다음에 막대 스타일 꾸미는 거 있잖아요. 그게 50회. 그 다음에 행 전체 수식으로 하는 게 8번. 그 다음에 추수함수, 뭐 if 함수 많이 나오죠. 예. 뭐 int 함수라든지 repeat 함수는 한 번밖에 안 나왔고, 트렁크 함수도 한 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메모를 안 해놨나 보다. 트렁크 함수 한 번 나왔고요. 제가 함수를 다 찾아봤어요. 카운트 함수도 한 번 나온 것 같았는데, 카운트 블랭크. 이 함수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는 그 많은 함수들 중에서 단연코 1등 한 거는 아까 그 VLOOKUP 함수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만 보면은요. 원형 그래프는 묶음 세로 막등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3000원 10번 나오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과 정렬. 그 중에 또 뭐 어떤 게 나오고 어떤 게 나와 있는데, 고급 필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고요. 고급 필터는 항상 나왔고. 예,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뭐가 나올지를 예측을 해보기가 참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문제를 넣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피벗 테이블 문제를 한번 내보고, 정렬 및 부분합 문제로 내보고, 그 다음에 함수 중에서 많이 나왔던 유형 문제로 한번 골라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를 4개 세트를 제가 만들었어요. 4세트를 만들었고,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있는 문제를 빼온 거죠. 그 다음에 7회 시험 때, 이번 7월달 보는 시험서부터 규정이 바뀐 게 있단 말이에요. 글꼴에 대해서. 글꼴. 지금까지는 글꼴을 맑은 고딕 그대로 두었거든요. 기본적인 글꼴이 맑은 고딕이잖아요. 근데 거기 칼라지 문제 보면은 한 장 넘기시면 거기에 글꼴이 빨간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고딕으로 하세요, 굴림으로 하세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 바꿔서 해줘야 되거든요. 아래 한글도 바뀌어요. 아래 한글도 바뀝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음에 이제 8월달에 시험을 보고 8월달에 시험 보실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또 드리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요형으로 문제를 찾아보면은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진행할 것 같아서 제가 문제를 한번 찾아본 거고요. 그렇죠. 6월달에 안 바뀐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7월달부터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미리 한번 잘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혹시나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이건 공개해 놓기가 좀 그러니까는 저한테 문자로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파일 있잖아요. 아까 분석한 거요. 네, 그거를 보내드릴 테니까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 한글로 이렇게 제가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드릴 테니까는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ITQ 시험 본부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시험이 이번에 그 파워포인트하고 인터넷이 7월 정기시험서부터 바뀌는 거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자체는 문제 패턴이 달라져요. 우리 엑셀이나 아리안글에서는 글꼴을 바꾸서 이것만 바뀌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파워포인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조가 바뀌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자세한 정보들은 다 홈페이지에다 잘 올려놨으니까는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험서부터가 7월 정기시험서부터가 이제 검정료가 인상이 되니까 이번에 접수할 때 18,000원씩 접수를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래 한글의 글꼴이 예전엔 바탕인데 함초롱으로, 뭐 바탕 또는 함초롱으로 하시오. 뭐 바탕 또는 함초롱이니까 바탕이 있으면 바탕으로 끝내면 되고, 엑셀 같은 경우에는 맑은 코딩인데 굴림이라는 글꼴로 바뀌고, 그 다음에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뭐 어쩌고 저쩌고 규정이 바뀌는데, 글꼴만 보시면 돼요. 글꼴을 틀리게 해버리면 틀린 거니까. 그래서 엑셀 샘플 문제는 제가 여러분 드린 거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좀 볼게요. 1번 문제. 1번 문제는 지금 영문하고 우리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블럭 잡으시고 F6번 눌러서 스타일에 들어가면 새로운 스타일을 하나 추가해야 되겠죠. 그 스타일의 이름은, 그 다음에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왼쪽을 10로 바꿔주고, 문단 아래 간격을 10포인트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장평과 자가를 한번 볼까요? 장평은 95고요. 자가는 -5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때 우리말일 때는 굴림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문일 때는 도둠으로 되어 있고요. 그 설정, 추가, 설정.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에 있는 거는요, 여러분 표 작업하실 때 꼭 글자처럼 취급하시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시험 볼 때 불편할 수 있으니까. 자, 글꼴 전체를 뭐로 바꾸라 그랬죠? 굴림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하고요. 숫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쪽 정렬하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합계가 들어가 있으니까 컨트롤 쉬프트 S가 되겠죠? 표에 가서 블록 계산식 합계. 이쪽에는 뭐다? 대각선 그려놓는 거죠? 대각선 그려놓고. 이쪽에는 노란색 칠하나요? C 눌러서 노란색 칠하는 거. 그 다음에 테두리 선 그리는 거는 L 눌러서 바깥쪽에 두 줄 그리고, 위쪽에 두 줄 그려서 제일 위쪽 두 줄 그리고, 그렇죠? 근데 뭐를 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자, 입력에 가서 캡션 달고요. 밑에 캡션의 이름은 수원 화성 국제 연극제, 단위가 1000명. 얘도 글꼴을 뭐로 바꾼다고요? 굴림으로 바꾸네요. 그렇죠? 오른쪽 정렬해 주시고, 표에 가서 뭐 한다고요? 캡션의 위치를 위로 올려주면 되겠죠? 빨리 하는 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 줄은 아는데 더디다. 그러면 반복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반복 연습을. 자, 그 다음에 노란색만 블록 잡아서 뭐 한다고요? 차트 만들어야 되겠죠? 이때 글자처럼 취급해버리면 밑으로 내려오겠죠?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얘 넓힐까요? 그냥 처음부터 넓혀볼 거예요. 자,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마법사 들어가서 다음, 그 다음에 행렬 맞죠? 다음 제목은요, 수원 화성 국제 연극제 관람 한칸등의 현황. 그 다음에 갑축에는 뭐라고 들어간다고요? 단위가 1000명. 그렇죠? 확인.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고쳐야 되겠죠? 제목 더블 클릭을 해서 채우는 건 얼마로 한다고요? 선 모양은 두 줄로, 한 줄로, 한 줄로. 몇 포인트? 그림자 2포인트. 글꼴은 두둠, 진하게 몇 포인트? 12포인트.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도둠 10포인트죠. 도둠 보통 10포인트. 얘도 도둠 10포인트. 여기도 도둠 보통의 10포인트. 얘도 도둠의 보통의 10포인트.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 건드렸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숫자죠? 이 숫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축에 가서 갑축 들어가면 되죠. 갑축. 비례 눈금을 얼마로 해준다고요? 0에서 600까지 들어가나요? 값은 4개네요. 그렇죠? 근데 간혹 보면은요, 여기 못해. 여기 밑에 보세요. 밑에. 왼쪽 눈금에는 가로 눈금선이 이렇게 걸려져 있고, 여기 지금 체외 초청작과 항목 간에 여기 칸막이가 하나씩 있죠?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축, 축. 얘는 무슨 축이죠? 항목축이죠? 갑쪽은 숫자고 글자가 있는 항목축이잖아요. 항목축. 항목축에 보면은 눈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눈금이 안쪽으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 들어있죠? 가운데. 그 가운데 이렇게 눈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맞춰주셔야 돼요. 자, 여기 눈금 숫자란 눈금에 관한 건 오른쪽 눌러서, 여기서 오른쪽 눌러주셔서 축축 들어가셔도 돼요. 예. 이때 숫자가 적혀 있으면 갑축이고 글자가 적혀 있으면 항목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엑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항목축이나 갑축에 가면은 눈금이 삐져나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거든요. 그건 꼭 맞춰주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제목 있잖아요. 제목이요. 이 제목을 마우스로 이렇게 넓히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잘못하다 보면 꼬일 수도 있으니까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엑셀은 제목줄을 못 건드려요. 제목을 써놨는데 박스를 그려놓고 넓히거나 좁히는 걸 못해요. 엑셀은 불가능하지만 아래 한글에서는 제목 박스를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시험에 보면은 약간의 여유 공간이 들어있잖아요. 글자 앞뒤로. 근데 가급적이면 건들지 마세요. 깨져버리면 황당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화면 저 꼭대기 보면 머리 이상한 거 나와 있죠. 이렇게 여기 위에 이렇게 막 눈금 같은 게 이렇게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좀 버그 있는 것 같아. 버그. 아래 한글이 그 차트 부분이 좀 불편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저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 어느 거를요? 이제 해외 초청자 가운데서 이거요? 네.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축축 항목축이죠. 항목축 가면 눈금이라고 있어. 눈금. 눈금을 가운데 바깥쪽 안쪽 가운데 위아래로 삐쳐나와 있으니까 가운데다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식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수식에서 아까 보니까는 이런 기호에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이 차트 있지 않습니까? 차트가 아니라 요 루트 값에서
여기다는 뭐를 써야 되는가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A다 그러는데 뭐 3제곱근 이렇게 쓸 때는 쓰고 그렇지 없을 때는 안 쓰시면 돼요. 안 쓰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는 것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도형 그리는 건데요. 이 그리기 도구에서 주의하실 점은 제가 도형을 그렸는데 이 제일 꼭대기 도형이 문제번호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괜히 이래서 감점당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꼭 명심해 주셔야 되고요. 자, 먼저 도형을 하나 그리고 이 도형의 값이 130에 14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잠시만. 자, 보면은 크기 고정하고 선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아까 둥글게 하고요. 채우는 색깔은 어떻게 하라고요? 채우는 색깔은요, 여기쯤 보시면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이런 것들은 건들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어떤 건 흰색으로 하시오, 어떤 건 빨간색으로 하시오라고 있잖아요. 그 나머지는 그냥 밑에 있는 색깔 쓰세요. 예, 밑에 있는 색깔 쓰시면 전혀 문제시 될 거 없으니까는요.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도형 하나 그려서요. 이 도형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라고요? 정해져 있는 색깔인데 파랑이네요. 그렇죠? 선은 반원이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얼마라고요? 110에 15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한다? 예, 글상자로 바꿔야만이 커서가 들어가죠. 여러분 이 도형에서 중요한 걸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공서부 20포인트인가요? 24포인트. 제일 처음에 저 큰 도형, 어떻게 한다고요? 제일 큰 도형 저 어디서 가지고 와요? 큰 도형이요? 네, 제일 처음에 그. 이거? 네. 그 아무리 찾았죠. 이걸 어떻게 그리냐고요? 어디서 가지고 왔냐고. 왜 어떻게 그리는 어? 어떻게 그리는 어디서 가지고 왔냐고. 이렇게 네모 그려가지고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바꾸면 되잖아요. 아, 크게 바꾸면 그게. 이제 한동안 안 하니까 좀 까먹었네. 얘는 너무 빨리 나가셔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너무 빨리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형 그리는 거는 제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잘 보세요. 자, 네모 그려서 더블 클릭해서 크기 바꾸세요. 크기 바꾸세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크기 바꾸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을 못 드린 거는 있어요. 못 드린 게 있는데 아까 보니까 이걸 많이 틀리시더라고. 워크숍이라는 네모를 도형을 그려야 되고 옆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프로그램 그리지 않습니까? 그 동글뱅이 3개를 블럭을 설정해서 가지고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잠깐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요. 먼저 글상자로 그리던 뭐 네모로 그리던 상관없이 하나 그릴 거고요. 그래서 얘는 모서리 선을 약간 둥글게 해야 되고 크기는 얼마죠? 그게 15에 15죠? 그 다음에 거기 색깔은 흰 색깔인가요?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글꼴은 가운데 정렬을 해서 공서에 24포인트죠? 24포인트 이렇게 놓으면 24포인트 들어갔죠. 그렇죠? 이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지정을 했고요. 자, 그 앞에다 동글뱅이 하나 넣어줘야죠. 동글뱅이를 하나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 동글뱅이는 크기가 얼마라고요? 5mm 5mm인가요? 그 다음에 채우는 색깔은 이때는 빨간색을 쓸지 파란색을 쓰면 안되죠. 파란색 쓰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밑에 있는 색깔이 있죠. 밑에 있는 색깔 요 위에는 파랑 노랑 녹색 같은 거 쓰지 마시고 그냥 밑에 있는 색깔 쓰세요. 이렇게 그럼 전혀 똑같은 색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잠깐만 도형이 하나 또 들어가 있구나. 이 도형의 크기가
100에 130이네요. 100에 130. 직사각형이고요. 이 색깔은 뭐 요런 색깔로 넣어줬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 요런 도형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예, 요렇게 도형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제 얘하고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맨 앞으로 가져오면 되겠죠? 맨 앞으로. 그래서 이 워크숍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쯤에 하나 걸려 있고요. 동글뱅이는 거기에 하나 맞춰서 들어가 있고요. 근데 사실은 동글뱅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 글자가 들어가는 이 부분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대충 요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글상자가 하나 들어가는데, 이 글상자를 그리실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투명해요. 투명이라고 말하는 거는 여기 글상자에 채우기에 가서 색 채우기 없으면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투명이 된 거죠. 뒷 도형 색깔 그대로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선 모양은, 그 다음에 이제 글자는 가운데 정렬을 해서, 얘는 크기가 없잖아요. 이 글상자의 크기가 없으니까 이건 눈대중을 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굴림 18포인트니까 굴림에 18포인트 맞춰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 둘, 세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선택하기가 참 불편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는, 근데 보세요. 여기서부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삐져나간다고.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해야 돼. 밖에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얘를 하나, 둘 해갖고 복사하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동글뱅이 도형 색깔만큼은 여러분이 바꿔주셔야 되겠죠. 이건 바꿔주시면 되고. 자, 또 한 가지 좀 볼게요. 우리 시험에는 현재 안 나왔는데 저번 달에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요, 요런 게 나왔어요. 요거 호. 호에 대한 설명 드릴게요. 자, 네모 동글뱅이 호가 있어요. 호. 자, 호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라운드진 도형이 생기는데요. 이때 크기는 문제지에서 요구할 거예요. 15에 15로 하세요 라고 하면 하시면 되고요. 이때 선 모양의 호냐, 자, 이게 호고요. 부채꼴은 이거고요. 이건 활 모양이라 그래요. 다르죠? 얘는 뭐라고요? 호라 그래요. 호. 라운드만 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라운드만. 그 다음에 부채꼴은 말 그대로 부채를 폈을 때처럼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직각과 라운드가 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활은 말 그대로 호와 호 끝면에 가서 직선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보세요. 이 호를 만약에 회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회전이 나와 있을 때는 얘를 회전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회전 각을 넣어 줘야 되는데 크기를 고정하면 회전각을 못 바꿉니다. 자, 15에 15mm라고 줘놓고 나서 제가 회전각을 45도를 주면은요, 자,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가서 보면은요, 크기가 바뀌어 있어요. 자, 이게 바뀌어 있어요. 제가 다시 그림을 그려 드릴게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본래는 아까 이렇게 라운드 져져서 이렇게 활이 된 거죠. 그때 크기는요,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요거와 이거의 크기를 따지는 거예요. 가로 세로를. 그런데 얘가 지금 활이 이렇게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활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요거를 요대로 그대로 휘어진 거잖아요. 회전을 시켰지 않습니까? 회전을 시킨 거잖아요. 그 회전을 시켰을 때 길이는요, 잘 보세요. 이게 길이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회전시키기 전에는 가로 세로의 길이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를 회전시켰지 않습니까? 회전을 시키고 나면은 길이가 뭐가 되냐면은요, 뭐가 길이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의 가로 세로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커졌어요. 그럼 시험에 15에 15라고 했으니까 다시 15에 15로 고쳐주셔야 돼요. 이거는 다시 볼게요. 얘를 지금 활 모양으로 바꿨을 때 이게 15에 15고요. 이거를 45도 회전했을 때 15에 15는 요거예요. 근데 얘를 크기를 고정시키면 회전각을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나왔던 유형이었는데 아주 예전에는 항상 이런 문제만 나왔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이 호흡 문제가 빠졌어요. 근데 지난달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회전각은 없었어요. 이제 회전각이 들어가면 크기를 고정하지 않으면 회전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90도로 하라 그러면 바뀌죠. 그때는 크기가 변동이 없어요. 근데 어정쩡하게 45도를 돌리면 크기가 변한단 말이에요. 크기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럴 땐 다시 여기 와서 15에 15로 다시 고쳐주시고 크기를 고정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올 수가 있어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수원 화성 앞에는 뭐라고 써야죠? 우리 문제집은 뭐가 있습니까? 입력 책갈피에 가서 연극이라는 책갈피를 쓰고 그 연극을 어디 가서 합니까? 지금 ABC 주식회사인가요? 여기다 ABC 주식회사 그림 넣어야 되겠죠? 자, 그림 가져와서 로고 1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맨 앞으로 그래프로 가져와서 이거의 크기는 얼마? 40에 25.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색조? 회색조로 하라고 했으니까 뭐죠? 회색조로 하면 되겠죠? 그레이라 그래, 그레이. 자, 요렇게 나와 있는 건데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연극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그걸로 샥 오게끔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참고로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다가 홈페이지 주소를 쓰셨습니까? 썼는데 파랗게 밑줄이 생길 거예요. 이대로 제출하면 감점이에요. 얘를 클릭하면 이 홈페이지가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지우세요. 하이퍼링크를 지워야만이 정확하게 줄도 안 나오고, 자, 이렇게 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 지우기를 누르시면 돼요. 자, 제목 하기 전에 뭐부터 할까요? 머릿말 넣어볼까요? 머릿말 꼬릿말에 들어가서 교육 연극 워크숍 오른쪽 정렬하고요. 도둠 10포인트고요. 그리고 빠져나오고요. 제목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궁서 18포인트 굵게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입력에 가서 덧말 넣기 의사소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기억나실 겁니다. 블럭 잡지 마시고 클릭하고 모양에 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 꾸미는 거죠. 예, 도둠의 노랑이네요. 두 줄. 도둠의 색깔은 노랑. 그 다음에 각주 넣고요. 그 다음에 시민낙낙 한자 바꿨고요. 도형 집어넣겠습니다. 그림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림을 넣어서 어떻게 되죠? 쪼개야 되겠죠? 그림을 자릅니다. 네, 그림을 잘라서 이 그림 더블 클릭해서 그림의 크기는 얼마라고요? 40에 35 왼쪽은 2mm. 자, 얘를 뭐 한다고요? 자리 차지 어울림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두 줄이네요. 두 줄. 원만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 거. 수원, 수원화성, 수원 뭐를 제가 틀렸나요? 공연예술축제이다.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는 수원화성 국제연극제에는 땡겨주니까 맞나요? 수원화성 타이틀로 시민들이 마우스로 적절히 조절해 주시면 맞겠죠? 근데 웬만한 예, 원만한 예, 여기 맞고요. 그렇죠? 그러면 예정이고 통해 직접 참여하고 제가 뭐 글자를 통째로 빼먹었나요? 청각장애인 배우와 함께 무음성으로 진행되는 소통 프로그램 연극 놀이를 통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잠깐만요. 웬만한 의사소통을 사는데 도움이 되고자 교육 연극 워크숍과 시민 연극 교실이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청각장애인 배우와 함께 무음성으로 진행되는 소통 프로그램 연극 놀이를 통해 연극에 체험하는 프로그램. 제가 뭐 글자를 많이 틀렸네요. 시민 낙락의 설치 미술을 통해 연극과 미술을 통해 설치 미술을 통해 뭐 이상하다. 연극과 미술의 다양하고 뒤채로운 내용을 들이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시민 글자를 많이 제가 빼먹었네요. 배고파서 그걸 빼먹었나봐. 연극의 활성화를 위하여 함께 모으고 있다. 자, 이 부분은 도둠 18 그 다음에 글자만 다시 블럭 잡아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글자 색깔은 흰색, 배경은 빨강 100%.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얘도 똑같이 도둠 18. 그 다음에 요거는 기울여뜨리고 얘들은 확장해 가서 처리해주고. 여러분들 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줄 간격이 180이라 되어 있네요. 항상 문제가 나오는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눌러서 문단 번호에 들어가서 15에 25죠. 자, 1 괄호 가 괄호 이거네요. 그렇죠? 사용자 정의에 가서 15 오른쪽 이수준 얼마? 25 오른쪽. 얘들은 넘겨주고 얘들도 넘겨주면 뭐 이거는 해결이 될 거고. 얘들은요 보세요. 마우스로 적절히 맞춰주세요. 이렇게 적절히. 마지막에도 적절히. 그리고 표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표 자체를 뒤에 가서 가운데 정렬하면
기타란 글자하고 얼추 맞춰야 될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합할 건 합하고 다 가운데 정렬하면 되겠죠? 글꼴 바꾸는 거 있죠? 굴림 그 다음에 선 좌우에는 선이 안 보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위아래는 두 줄이네요. 위하고 아래는 두 줄이네요. 네, 여기 두 줄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첫 줄은 그라데이션 처리하는데 수직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흰색과 노랑으로 끝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색깔은 처리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는 가운데 정렬하고 궁서. 그 다음에 20포인트 굵게. 그 다음에 장평. 장평이 110%. 그 다음에 쪽번호 들어가야 되겠죠? 가운데. 번호는 1, 2, 3, 4 맞고. 다시 모양에 와서 세 번호로 얼마? 4번. 그러면 전반적인 건 다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글자를 무진장 많이 틀렸네요. 근데 여러분 글자를 틀리면은 감점이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감점을 안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경험이 많지만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틀리면은 어디를 틀렸는지 본인이 못 찾아요. 옆에 훈수를 떠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빨리빨리 글자를 찾는데 글자를 내가 틀렸는데 아까도 여기 제가 헤맸잖아요. 어디가 지금 누락이 됐는지 막 이렇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게. 그 다음에 항상 여기는 책갈피가 들어가고 머릿말이 들어가고 문단 첫 글자 장식 들어가고 여기는 줄간격 들어가고 뭐 꾸미고 여기서는 색깔 꾸미고 여기는 어떻게 하고 쪽번호 넣고 쪽번호에서 세 번호를 바꾸고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각주는 뭐가 들어가고 각주는 전체가 10포인트여야 되고 항상 하던 습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명심을 하셔가지고 방법은 하나예요. 빠르게 입력하는 연습을 빠르게 수정하는 방법을 꾸준히 연습하셔야 돼요. 꾸준히 연습하셔야 돼요. 함수 엑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함수가 나올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많은 함수를 학습을 하는 거지만 아래 한글은 함수가 뭐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아요. 단지 이제 도형에서 항상 나오는 도형은 뭐예요? 큰 도형 하나 나오고 제목 도형 나오고 작은 도형 나오고 안에다가 가나다락 뭐 1, 2, 3 ABC 쓰고 안에 메시지 집어넣는 그리고 도형이 들어가는 구조. 이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글맵시가 하나 들어가고 그림 불러오고 그래서 글맵시나 그림 중에 어떤 거를 클릭하면 세 번째 페이지로 착 하이퍼링크로 하이퍼링크가 짝갈피로 들어가는 기능 이런 거 항상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눠드린 문제지를 좀 가져오시고 댁에서 한번 보세요. 풀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한번 전반적인 것만 읽어보시고 오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세한 건 제가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